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면서 정전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쇠로 된 문고리를 잡거나 겉옷을 벗을 때 정전기가 나서 겁이 나셨죠? 하지만 이렇게 무심코 넘긴 정전기가 우리 몸의 만병의 근원이고 심지어 치매까지 유발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오늘은 맨발로 걸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책을 바탕으로 치매의 의외의 원인, 정전기와 전자파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장 간단하게 정전기와 전자파를 없애는 방법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자파와 정전기는 우리 생활에서 흔히 접하지만 이것들이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쳐 치매를 유발합니다. 화학 섬유로 된 옷을 벗을 때나 플라스틱 필름 합성 수지를 자를 때 종종 정전기가 나는데요. 주로 습도가 낮은 겨울철에 장갑을 벗거나 악수할 때 찌릿하며 스파이크를 일으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정전기는 물체끼리 마찰을 하거나 서로 부딪힐 때 발생하지만 신체 내부에서 혈액이 순환할 때도 발생하며 외부로부터 전자파를 흡수해도 몸에 쌓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에서 발생한 전자파이든 신체 내부에서 발생한 정전기이든 땅으로 배출되지 않고 계속 몸에 쌓이면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적혈구가 서로 멀리 떨어져 혈관 내부를 원활하게 흐르고 있는 반면 혈관 근처의 피부에 쌓인 플러스 정전기로 인해 적혈구들이 포도송이처럼 뭉쳐 순조롭게 흐르지 못하고 피부 쪽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마치 자석에 쇳가루가 달라붙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혈액순환이 방해받으면 산소를 비롯해 각종 영양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불면증, 어깨 결림, 손발 냉증은 대부분 혈액순환 장애로 눈에 띄게 나타나는 초기 증상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의 각 세포에는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으므로 손발이 차가워지고 각종 장기와 조직이 스트레스를 받아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전자파는 미약한 전기로 움직이는 인체의 전기 흐름을 교란하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심장의 심근세포에 영향을 미치면 부정맥을 일으키고 뇌에서는 간질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전자파는 뇌세포의 내부로 칼슘을 억지로 밀어넣어 치매를 일으키는 단백질인 아밀로이드를 증가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활성화하여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루게릭병 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유럽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하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신경 변성 질환인 알츠하이머 치매, 루게릭병, 파킨슨병 등의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4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파가 신경세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스웨덴 룬드대학교 신경학과의 리프 살포드 교수팀이 인간의 10대에 해당하는 생후 12에서 26주의 생쥐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강도의 통화 모드 전자파에 2시간씩 노출시키자 생쥐의 혈액 뇌 장벽에 구멍이 생겼다는 내용이 2003년 미국 정부의 학술 잡지에 발표되었습니다. 휴대전화의 전자파는 나이가 어릴수록 뇌의 전자파 흡수율이 높았습니다. 혈액 뇌 장벽은 뇌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장벽 역할을 하는 구조로 이곳에 구멍이 생기면 뇌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물질이 들어가 치매를 일으키게 됩니다. 두개골이 두꺼운 성인의 경우는 전자파가 뇌 속으로 조금밖에 침투하지 않지만 두개골이 얇은 어린이의 경우는 전자파가 뇌 속 깊숙이 침투합니다. 전자파가 뇌 속 깊숙이 침투하면 뇌가 쪼그라들 뿐만 아니라 혈액의 적혈구끼리 뭉친 포도송이 모양의 혈전을 만들어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킵니다. 뇌혈관이 90초 동안의 전자파에 노출되면 혈액의 적혈구가 포도송이처럼 뭉쳐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했다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데 40분이 걸립니다. 적혈구가 포도송이처럼 뭉치면 뇌의 모세혈관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뇌세포에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고
뇌 속에 발생한 노폐물도 배출되지 않으므로 뇌세포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처럼 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휴대전화의 전자파는 남성에 비해 여성과 두개골이 얇은 어린이에게 100배 이상 더 해로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0년 미국 UCLA 공중보건대학의 연구팀은 임신 중 휴대전화 전자파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출산 후 아이에게서 행동 부주의와 과민 행동 반응 문제가 증가하고 어린이가 하루 1시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과잉 행동 발달 장애 등과 같은 행동 장애가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치매를 일으키는 정전기와 전자파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땅과의 접촉, 어싱입니다. 신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전기와 전자파도 땅과의 접촉을 통해 쉽게 배출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2005년 게재된 로저 애플 화이트 박사의 인체의 전압을 낮추기 위해 전극 패치 및 전도성 침대 패드를 사용한 땅과의 접촉 효율성이라는 논문에서는 12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각종 전기 기구가 놓여있는 상태의 침실에서 12명의 신체 표면 전압은 평균 3.27이었지만 땅과 접촉이 되는 침대에서 자는 동안에는 0.007로 뚝 떨어져 거의 제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자파를 해결하는 또 다른 사례는 일본 니시안 마사시 박사의 혈류는 정전기 디톡스로 되살아난다 라는 책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심해진 50대 주부. 52세 여성 D씨는 갱년기 장애로 얼굴이 갑자기 화끈거리기도 하고 땀을 흘리면 좀처럼 멋지 않아 호르몬 보충제 주사를 맞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안구 건조증과 하반신 냉증까지 나타나 한방 약을 먹기도 했지만 늘 피곤해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가까운 동네 의원을 찾아가 진찰을 받았지만 뚜렷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해 어싱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신체 전압을 측정하자 약간 높은 편이었고 진료실에 어싱 매트에 발을 올려놓자마자 순식간에 0.13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60대 주부. 62세 여성 E씨는 앉아있으면 엉덩이 부분이 갑자기 화끈거리면서 뭔가가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 굉장히 불쾌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최근 간염을 앓은 탓도 있지만 늘 피곤해 아침에 일어나기가 몹시 힘들었습니다. 갱년기가 지난 지 오래돼 이상하다고 생각해 동네 의원을 찾았지만 뚜렷한 점은 발견하지 못하고 대형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자율신경 실조증인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정신적으로 매우 민감해져서 신경질이 자주 발생하며 추위를 잘 타게 됐습니다. 목욕을 좋아해서 자주 하지만 목욕할 때만 기분이 좋아지고 금세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산속에 들어가 나무를 껴안기도 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신체 전압을 측정한 결과 전압 수치는 약간 높았습니다. 의사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 씨의 집을 찾아가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창문 건너편 아파트 옥상에 수많은 이동통신 중계용 안테나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언제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까? 라고 묻자 2년 전입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신체에 불쾌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동통신 중계용 안테나는 24시간 전파를 발사하는 장치로 여기에서 발생한 전자파가 이 씨 집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와 이 씨를 괴롭힌 것입니다. 의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이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맨발로 주변 공원을 걷고 밤에 잠을 자면서도 어싱을 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지 않아 상쾌한 아침을 맞이합니다. 앞에 언급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송전탑, 이동통신 중계용 안테나, 무선 와이파이 증폭기, 휴대전화 등의 전자파가 인체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정전기는 인간의 몸과 땅이 하나가 되는 방법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야외에서
맨발로 촉촉한 흙을 밟거나 실내에서 접지 시스템이나 어싱 도구로 땅과의 접촉을 통해 수시로 정전기를 배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질병 치유 효과까지 있는 흙과 직접 접촉하려 해도 도해지는 물론이고 시골 구석구석까지도 모든 길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어서 맨발 걷기를 할 만한 장소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땅과 직접 접촉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맨발로 걷는다. 땅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로 걷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촉촉한 곳이나 잔디밭이면 더욱 좋습니다. 콘크리트 길이나 아스팔트 길은 땅과의 접촉이 단절돼 전기가 통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어싱 효과는 없지만 비가 오는 날은 상관없습니다. 흙과 접촉한다. 야외에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경우에는 캠핑 의자나 간이 의자에 앉아 맨발로 땅을 밟거나 바닷가 모래사장에 발을 묻어도 어싱이 잘 됩니다. 집에서는 맨발과 맨손으로 흙을 밟거나 만지며 텃밭의 채소나 정원의 화초를 가꾸면 피곤한 줄 모르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땅과 직접 접촉해 지구의 에너지인 마이너스 전자를 다량 흡수한 결과입니다. 물에 들어간다. 물은 전기가 잘 통하는 전도체이므로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강, 호수, 바다 등에서 수영을 해도 어싱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물가를 철벅거리기만 해도 어싱이 되며 집에서 목욕할 때 샤워기가 목욕물에 잠겨 있으면 샤워기를 통해서도 어싱이 됩니다. 자연을 활용한다. 촉촉한 정원, 운동장, 잔디밭을 맨발로 걷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맨손으로 풀이나 나무를 만져도 땅과 간접적인 접촉이 됩니다. 잔디밭에서 노는 반려동물은 맨발이므로 이들을 쓰다듬어줘도 간접적으로 땅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어싱 상태의 사람과 접촉한다. 요즘 외국의 일부 병원 또는 마사지샵에서는 맨발로 땅과 접촉할 기회가 없는 사람을 위해 의사나 마사지사 자신이 어싱이 된 상태로 환자나 고객을 맞이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객을 상대하는 마사지사는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대부분 건강보조식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땅과 접촉해 마사지하면 자신의 에너지를 뺏기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맨발로 걸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책을 바탕으로 치매에 걸릴 수 있게 하는 요인, 정전기와 전자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날마다 핸드폰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데요. 당장 오늘 저녁부터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자야겠습니다. 그리고 정전기와 전자파를 간단히 없애는 방법, 맨발 걷기, 어싱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책의 극히 일부를 제 견해로 재해석해 드렸으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하실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산책을 나가 나무나 풀을 한번 만지는 것이고요. 이것만으로도 간접적으로 땅과 접촉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나요.